네온사인과 고층 빌딩이 빛나는 중국 상하이. 푸동 금융지구의 화려한 마천루 아래 검은색 리무진이 천천히 멈췄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젊고 세련된 커플 리웨이와 장린. 리웨이는 부유한 가문의 후계자였다. 가전 유통업으로 수십억 위안의 재산을 축적한 집안에서 태어나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다. 장리는 예술대학 출신으로 화려한 외모와 세련된 말솜씨로 늘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사람들은 그들을 중국의 이상적 커플이라고 불렀다. 언론은 기사마다 이렇게 썼다. 리웨이와 장린, 상하이 사교계의 별. 부와 미모, 젊음까지 갖춘 완벽한 커플. 하지만 그들의 미소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균열이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 리웨이와 장린의 하루는 늘 화려했다. 명품 패션쇼,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SNS에는 늘 완벽한 사진이 올라왔다. 오늘은 파리, 내일은 도쿄. 그들의 팔로워는 수백만 명에 달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리웨이는 사업을 이어받을 압박 속에 늘 불안했고, 장리는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완벽한 여자라는 가면을 벗을 수 없었다. 밤이 되면 그들의 대화는 짧았다. 오늘 행사 어땠어? 괜찮아. 그리고 긴 침묵. 겉으로는 빛나는 커플이었지만 내면에서는 텅 빈 공허와 욕망이 조금씩 균열을 만들어갔다. 리웨이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회사를 경영했지만 무리한 투자와 주식 투기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겉으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큰 빚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를 숨겼다. 아버지에게도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장리는 눈치챘다. 왜 자꾸 전화 받을 때 목소리를 낮추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사업 얘기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빛나는 명함 뒤에서 수많은 채권자들이 집요하게 그의 뒤를 쫓고 있다는 것을. 그 무렵 장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욕망이 자라났다. 왜 늘 가진 자만 더 가지는 걸까? 우린 가진 것 같아도 사실은 비투성이잖아. 그녀는 리웨이에게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만약 우리가 진짜 큰 돈을 손에 넣을 방법이 있다면? 리웨이는 처음엔 웃어넘겼다. 넌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는 점점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돈을 가장 빨리 얻는 방법 6개였다. 리웨이와 장리는 비밀리에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사교계에서 만난 또래 부유층 젊은이들 중 돈은 많지만 방심한 타깃을 찾기 시작했다. 장리는 차가운 미소로 말했다. 우린 그들 속에 섞여 있으니까 아무도 우리를 의심하지 않아. 리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같은 세계 사람이니까. 경찰도 상상 못할 거야.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파티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해 신뢰를 쌓고 은밀히 피해자를 초대해 고립된 공간으로 유인하고 가족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다. 그 모든 것은 겉으로는 화려한 부유층 커플의 모습 뒤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첫 목표는 상하이 부동산 재벌의 외동아들이었다. 20대 중반의 철없는 청년, 명품 자동차와 술자리를 좋아했고 늘 SNS에 자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했다. 장리는 우연을 가장해 파티에서 그에게 접근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지난번 전시회에서. 청년은 순진하게 웃으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 며칠 뒤 그는 장린과 리웨이가 준비한 별장으로 초대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밀한 유괴극이 시작되었다. 상하이의 화려한 빛 아래 부유층 커플의 균열은 은밀한 욕망으로 변해갔다. 그들은 같은 세계 사람이라는 가면을 쓰고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희생양이 그들의 덫에 걸려들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부와 명예를 가진 그들이 가장 어두운 범죄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을. 상하이 교회, 고급 별장지대. 리웨이와 장리는 친목 모임을 핑계로 한 청년을 초대했다. 이름은 수나오. 부동산 재벌의 외아들이자 늘 SNS에 과시적 사진을 올리던 인물이었다. 형, 와인 맛 좀 볼래요? 리웨이가 웃으며 잔을 건넸다. 수나오는 경계심 없이 받아 마셨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지자 장리는 즉시 움직였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그의 손목을 묶었다. 리웨이는 차량용 담요로 그의 몸을 감싸 침실 한쪽에 눕혔다. 수나오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다. 그의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리웨이는 가면을 쓴 듯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수나오를 우리가 데리고 있다. 내가 아들을 다시 보고 싶다면 5천만 위안을 준비해라. 경찰에 알리면 아이는 죽는다. 수화기 넘어 부동산 재벌의 숨이 거칠게 들려왔다. 누구냐? 감히 우리 아들을. 시간은 48시간뿐이다.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그의 목숨은 끝이다. 리웨이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장린이 곧장 다가와 물었다. 잘했어? 흔들리지 않았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돈이 올 거야. 그럼 우린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방 한가운데 묶여있던 수나오는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다. 그는 특권층에서 자라난 탓에 이런 극한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제발 살려주세요. 입에 붙은 테이프 너머로 흐릿하게 새어나오는 목소리. 그러나 리웨이는 무표정했다. 내 아버지가 돈만 내면 넌 무사히 돌아갈 거야. 장리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봤다.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두고 보자. 그녀의 말투에는 냉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이 상황을 실험처럼 지켜보는 관찰자의 태도였다. 48시간의 시한 속에서 수나오의 가족은 갈등에 휘말렸다. 언론에 알려질 경우 가문의 체면은 무너진다. 그러나 경찰에 알리지 않으면 아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아버지는 결국 비밀리에 거액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안 된다. 이건 우리 집안의 문제야. 돈으로 해결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미 그의 비서 중 한 명이 경찰에 몰래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회장님의 아들이 납치당했습니다. 조용히 움직여 주십시오. 경찰은 비밀리에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커플은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돈을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리웨이는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 돈이 올까? 경찰이 움직이면 어떡하지? 장리는 차갑게 잘라 말했다. 겁먹지 마. 우리가 누구야? 우린 상류층이야. 경찰도 세상도 우릴 의심하지 않아. 그녀의 자신감은 오히려 광기에 가까웠다. 리웨이는 그런 아내의 눈빛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린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이틀 뒤 한밤중 약속된 장소에 검은 밴이 나타났다. 안에는 거액의 현금이 든 가방이 있었다. 리웨이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조심스럽게 돈을 챙겼다. 그 순간 그의 심장은 거칠게 뛰었다. 드디어 해냈어. 그러나 그는 몰랐다. 멀리서 경찰의 스파이가 이 장면을 이미 촬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유층 커플은 첫 유괴에서 거액을 손에 넣었다. 그들의 가면은 완벽했고 피해자 가족은 체면 때문에 침묵을 선택했다. 그러나 탐욕은 만족을 몰랐고 경찰은 이미 어둠 속에서 그림자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리웨이와 장리는 몰랐다. 이 돈가방이 그들의 몰락을 부르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몸값. 리웨이와 장리는 돈가방을 별장 지하 금고에 숨겨두었다. 묵직한 지폐 다발을 바라보며 리웨이는 속삭였다. 이걸로 우린 새 출발을 할 수 있어. 해외로 나가서 새 삶을 살자. 그러나 장리는 고개를 저었다. 5천만 위안으론 부족해. 우린 더 큰 세상을 살 자격이 있어. 한 번 더 하면 돼. 아무도 우릴 의심하지 않아. 리웨이는 불안해졌다. 너무 위험해. 한 번은 우연이 될 수 있어도 두 번은 달라. 하지만 장린의 눈빛은 차가웠다. 겁쟁이라면 여기서 멈춰. 하지만 난 더 원해. 그 순간 리웨이는 깨달았다. 그가 아내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의 두 번째 목표는 항저우의 화학기업 회장의 딸이었다. 20대 초반의 대학생, 늘 경호원과 함께 다녔지만
밤마다 클럽과 사교 파티를 즐겼다. 장리는 여성을 잘 아는 듯한 친근한 태도로 다가갔다. 우리 같은 브랜드 행사에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피해자는 웃으며 그녀와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며칠 뒤 장리는 그녀를 별장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밤 젊은 여성은 별장 거실에서 와인을 들고 웃고 있었다. 정말 멋진 집이네요. 영화 세트장 같아요. 그러나 그녀의 잔에는 이미 수면제가 타져 있었다. 몇 분 후 그녀는 소파 위로 쓰러졌다. 리웨이는 묵직한 한숨을 내쉬었다. 또 시작이군. 그는 여성을 침실로 옮기며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깨어난 여성은 낯선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다. 도와주세요. 제발. 그러나 손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목소리는 방음 처리된 벽을 넘을 수 없었다. 리웨이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내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돈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녀는 돌아오지 못한다. 그러나 이번 피해자의 아버지는 첫 번째 사건과 달랐다. 그는 즉시 경찰에 알리고 협박 전화를 추적하게 했다. 리웨이는 통화 중 이상한 잡음을 느꼈다. 누군가 도청하고 있어.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장리는 오히려 더 과감했다. 괜찮아. 우린 흔적을 남기지 않았어. 경찰은 절대 못 잡아. 며칠 동안 피해자는 울부짖으며 간청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돈은 곧 올 거예요. 전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리웨이는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이상한 갈등을 느꼈다. 정말 이게 옳은 걸까? 그러나 장리는 냉혹했다. 그런 눈빛에 흔들리지 마. 우린 이 돈으로 자유를 얻을 거야. 리웨이는 아내의 얼굴에서 더 이상 사랑을 보지 못했다. 그곳엔 오직 탐욕과 집착만 남아 있었다. 경찰은 이미 그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있었다. 첫 번째 몸값 수거 장면이 포착된 CCTV, 두 번째 협박 전화의 신호, 그리고 별장 주변의 의심스러운 차량 이동. 수사관은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다. 그들은 부유층 커플이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들. 탐욕은 만족을 몰랐다. 첫 번째 성공은 두 번째 범죄로 이어졌고 그들의 손은 다시 한번 피로 물들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피해자의 가족은 침묵하지 않았고 경찰의 눈은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부유층 커플의 은밀한 범죄극은 이제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별장 안. 리웨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불안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멀리 어둠 속에서 미묘하게 깜빡이는 불빛. 그것은 경찰의 잠복 차량의 반사광이었다. 린, 우리 그만하자. 돈도 벌었고 더 가면 안 돼. 그러나 장리는 담담하게 와인을 따르며 말했다. 겁쟁이. 이미 여기까지 왔어. 이제 뒤돌아가도 우린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 리웨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방 한쪽 묶인 채 흐느끼던 피해 여성의 울음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새벽 3시. 순간 별장 주변이 환하게 밝혀졌다. 수십 대의 차량, 무장한 특수경찰이 일제히 진입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다. 리웨이는 본능적으로 손을 들었지만 장리는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권총 모형을 꺼내 들었지만 곧 제압당했다. 피해 여성은 경찰 품에 안겨 흐느꼈고 커플은 수갑이 채워진 채 차가운 새벽 공기에 노출되었다. 그들의 얼굴은 곧바로 카메라에 포착되어 전국으로 방송되었다. 재판정. 방청석은 언론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검찰은 단호하게 외쳤다. 피고 리웨이와 장리는 부유층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사교계에서 알게 된 인물들을 유인하여 감금하고 협박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의 공포를 이용해 거액을 갈취했고 두 차례의 범죄에서 수억 위안을 손에 넣었습니다. 유족들과 피해자 가족들은 울부짖었다.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장리는 냉정하게 말했다. 모두가 탐욕스러워요. 우린 단지 먼저 행동했을 뿐. 그녀의 태도는 방청석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재판부는 무겁게 판결을 내렸다.
피고 리웨이와 장리는 사람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장했으며 극도의 이기심으로 타인의 목숨을 협박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순간 법정은 술렁였다. 리웨이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줄기가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러나 장리는 끝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린 단지 세상이 가진 탐욕을 보여준 거야. 중국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다. 완벽한 부유층 커플, 실은 납치범. 탐욕이 만든 추락, 사회가 놓친 신호. 가면 뒤에 진실 사랑은 사라지고 욕망만 남았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돈과 권력을 가진 그들이 왜 범죄를 선택했는가? 사교계와 부유층 세계의 허위적 화려함이 범죄를 부추기지 않았는가? 경찰은 왜 첫 사건에서 이들을 놓쳤는가? 시민들은 분노와 동시에 두려움에 빠졌다. 우린 그들을 동경했어. 그런데 그들은 괴물이었어. 사건은 법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질문이 남았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부와 명예가 있으면 사람은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탐욕은 어떻게 인간을 파멸로 몰아가는가? 한 사회학자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빛났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었죠. 그리고 그 공허는 탐욕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끝은 언제나 파멸입니다. 리웨이와 장린. 부와 미모, 권력까지 가진 부유층 커플은 결국 스스로의 욕망에 무너졌다. 그들의 은밀한 유괴극은 한순간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 인생을 내던진 비극이었다. 그들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가 기억해야 할 경고가 되었다. 탐욕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욕망의 끝은 언제나 몰락이다.